사실은 모든 기술적 분석의 시작은 다우 이론을 알고 난 후가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우 이론의 기본 원칙 중 저점과 고점이 이전 가격보다 높아지면 상승 추세, 낮아지면 하락 추세로 확인한다는 시장의 추세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느 움직임이 상승이고 어느 움직임이 하락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화려한 기법들을 배우기보다 먼저 이 다우 이론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저점을 여기로 잡아서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이 상승하는 파동이 끝나는 구간이 고점 1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 이 하락 파동에 대해서 저점 1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기존에 설정했던 이 고점을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것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 고점이 만들어질 때 고점 2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점 1에 대해서 고점을 올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점 2는 고점 1에 대해서 고점을 올린 고점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 그 과정에서는 이전에 확인했던 저점 1에 대해서 더 높은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점 2는 저점 1을 올린 저점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파동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 파동, 두 파동을 확인했을 때 고점 1과 저점 1이 고점 2와 저점 2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이 추세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다면 고점 3도 마찬가지로 고점 2를 상승 돌파했기 때문에 고점을 또 올렸고, 저점 3도 마찬가지로 올린 저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부터 일단 이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 전체적인 추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추세가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실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때 이게 추세가 변화하는 건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저점 3에서 그 다음 상승할 때 보니까 고점 3을 넘지 못하고 고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락 파동에서 저점 3에 비해서는 저점을 올렸기 때문에 아직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기는 이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든 부분을 확인했을 때는 뭔가 수렴을 할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죠. 이런 구간이면은 그동안에는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제는 그 상승 추세가 잠깐 멈췄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보기 때문에 추세 전환 신호에 대해서 잘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 움직임을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저점 4에서 다시 한번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낮췄기 때문에 역시나 상승 추세가 다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려가는 이 저점이 드디어 저점 4를 낮췄죠. 그럼 여기서 또 새로운 신호가 나온 거죠. 그럼 여기까지 벌써 두 가지의 신호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로는 고점이 낮춰지는 이 순간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가 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 다음 이후에 저점도 낮추는 경우가 만들어졌을 때 이거는 정말 상승 추세가 많이 죽었구나,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시장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럼 하락이 계속될 것이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상승 파동을 보니까 여전히 이 고점을 낮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하락 파동에서는 저점을 다시 낮춘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저점을 다시 높였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낮춘 저점 1은 여기인데 높인 저점 1은 여기였습니다. 그러면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하락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낮아졌구나, 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 파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 상승 파동에서 그동안 낮추고 있던 고점을 높였죠. 이 높인 것은 다시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다시 파동을 보니까 이제 저점을 다시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고점을 높인다면 한 번의 파동에서 고점을 높이고 그 다음 파동에서는 저점까지 높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상승 추세가 계속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전체적으로 이 추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 파동이 지속될 때는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움직임이 생기죠. 이 고점 3을 넘기지 못한 낮춘 고점 1이 생기는 이 타이밍이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락 신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캐치하는 게 이 추세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트레이더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점은 여전히 높이긴 했지만 그 다음 고점 이후 낮춘 저점을 만듦으로써 낮춘 저점이 두 번째 하락 신호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하락 신호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은 뭐 물론 계속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일단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구나, 이런 위험도를 인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상승 파동이 시작되고 다시 조정되는 곳에서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음 하락에서 다시 저점을 낮춘 게 아니라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수평 매물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점 3에 대해서 저점을 잡거나 또는 저점 2에 대해서 이 저점을 잡으면서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곳이죠. 이 시장에서는 저점 2를 깨지 않고 저점 3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추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우리가 배운 것들을 통해서 이 구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저점을 높였고 그리고 고점도 높였죠. 그리고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파동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여전히 상승 추세로 확인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다음 움직임에서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고점을 높였으나 그 다음 내려가는 저점이 저점을 낮췄기 때문에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단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거는 기존과 다르게 저점을 낮췄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파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처음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세에서는 고점을 높이지 못한 모습을 보고 아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가 지난 시장에 겪었던 21년 시장에서 폭락이 나올 수 있었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큰 추세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와중에 큰 추세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하락 신호는 이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아주 신뢰 있는 하락 신호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락이 무려 50%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 상승에는 여전히 고점을 높이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낮추면서 큰 하락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우 이론의 기본 원칙 중 이 저점과 고점이 이전 가격보다 높아진다면 상승 추세라고 보고 낮아진다면 하락 추세로 확인한다는 이 시장의 추세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 진도를 나감에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다우 이론보다 훨씬 유명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의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학습을 필요로 하거나 더 어려운 그런 이론을 굳이 매매에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들을 잘 정립해서 매매에 적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놓친 게 있다면 이번 영상에서 잘 정립하시고 올바른 배움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